안녕하세요. 마음책임연구소 홍정수 소장입니다. 아, 명상 강의를 제가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명상 강의가 끝나면은 명상 실습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겁니다. 명상에 대한 어떤 방향,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하면은 명상을 할 때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좀 먼저 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접하신 분은 먼저 영상을 먼저 돌아가서 차근차근 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음챙김 명상의 기제, 여러 가지 마음챙김 명상의 어, 원리, 그리고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떨어뜨려 관찰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어요. 지난번에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그걸 이해한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아서 고통을 좀 덜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내해 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웰컴, 환영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경험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이 관찰하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에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분량이 많아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조금 떨어뜨려 관찰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뜨려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글씨가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좀 이렇게 보이죠?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 손을 내가 눈에다가 딱 붙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손가락이 몇 개인지가 보일까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손가락이 5개구나.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일정 거리를 둬야지만 내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흐르는 어떤 강 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물속에 있으면. 근데 내가 강 밖에 나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좀 떨어뜨려서 강을 보면은 강이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예.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약간 거리를 두고 좀 떨어뜨려 나오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이게 꿈이구나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꿈 밖으로 나오면은 잠에 깨면은 내가 이런 꿈을 꿨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리가 필요합니다. 떨어뜨려 지켜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늘 어떤 감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깨에 옷자락이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제가 말하니까 느껴지죠? 자,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알아차려 보세요. 느낄 수 있죠? 그죠? 그 감각. 자, 제일 좋은 감각은 뭐냐면 보기 쉬운 거는 호흡의 감각이에요. 숨이 들어왔다 나갈 때 콧구멍에서 경험되어지는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자, 알아차려질 수 있죠? 이런 감각 역시 내가 좀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서 관찰하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마음챙김 명상에서의 지켜봐야 될 대상은 외부의 것이 아니에요. 관찰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때까지 외부의 것에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명상은 그 관심을
나 자신에게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몸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몸의 작용, 보이는 작용, 그죠? 들리는 작용, 냄새 맡는 작용, 맛보는 작용, 또 몸의 감각. 이렇게 몸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크게 뭉뚱그려 본다면은 5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역할과 작용이 있겠지만 그냥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찰의 대상은 6가지다라고 봐요. 몸에서 경험하는 5가지, 또 마음 플러스, 그래서 6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6가지 문이다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조금 거리를 둬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약간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탈동일시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경험하는 것이든 몸과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을 나라고 여깁니다. 내가 지금 간지러워. 내가 지금 아파. 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좀 떨어뜨려서 나와 동일시됐던 어떤 감각과 경험을 좀 떨어뜨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예. 간지럽다면 어디가 간지러운가? 이 간지러움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될까? 간지러울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또 반응하나? 이런 것을 떨어뜨려서 관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작용을 훨씬 더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내 기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신뢰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많이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봐, 불쾌하게. 근데 그 사람 입장은 나하고 동일한 옷을 본인이 갖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옷을 갖고 있네 이렇게 쳐다본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불쾌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떨어뜨려서 보는 겁니다. 탈동일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에카르트 톨레라는 분이 있어요. 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쓴 에카르트 톨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죽고 싶어가지고 힘들었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을 해요. 우울을 앓고 있는 내가 있고 또 그 우울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울과 동일시돼서 우울을 앓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는 고통받고 있는 나예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우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우울을 지켜보는 내가 있어. 우울이 저렇게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더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탈동일시예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요, 우리가. 화는 우리를 동일시시켜요, 그죠? 나는 화났어. 그래서 그 화가 시키는 대로 막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과 분리돼 가지고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탈동일시 됐어.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의 화가 나의 몸의 어디를 자극하고 있나? 그렇죠? 관찰의 대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때까지 화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명상을 한다면은, 관찰의 대상이 나 자신으로 좀 돌아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내 몸이 어떻게 자극이 되나? 열감이 나네? 심장이 빨리 뛰네? 눈이 커지네? 땀이 나네?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작동되지? 막, 뭔가를 저지르고 싶어 하고, 망가뜨리고 싶어 하고, 파괴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네?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자, 화 동일시 되었을 때는 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화와 내가 탈동일시 돼 있어. 떨어뜨려서 화를 관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화는 나를 망가뜨리는 화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하는 아주 좋은 수행의 도구가 돼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나의 화를 이해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화가 찾아오는 게 나에게 힘든 게 아니라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화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수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인데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우는 아이 쪼꼬레 설명하면서. 예,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두면은 그게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 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어느 쪽으로 옮길까, 어떻게 조정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 챙기면 그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것이건 수용하고, 어떤 것이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 어떻게 관찰하고요? 떨어뜨려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탈동일시는 이 떨어뜨려 관찰하기, 또 거리두기는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섬에 놀러 갔어요. 우리가 섬에 놀러 갔어요. 섬에 놀러 가서 1박 2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육지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이 났어. 바다 건너 있는데도 그 육지에 불이 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119에 신고는 돼 있을 테고, 내가 가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지 지켜보는 겁니다. 야, 불이 어디로 번지나 지켜보는 거예요. 불이 크기가 얼마나인가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화제가 진압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게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떨어뜨려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론을 안다고 내가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조금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네. 마음챙김 명상의 중요한 기제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조금 요약해 보자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는 어떤 것이건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찰하라고요? 떨어뜨려 관찰하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자, 재미나게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아직 어색하네요. 예. 자, 오늘의 강의는 떨어뜨려 관찰하기, 거리두기, 탈동일시라는 주제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